은 21세기에 아시아의 등불이 되고 세계 정신 중심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영성이 깨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 인류는 이대로 가면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러면 현 인류가 새로운 인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 인류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적 동물로 가리키고 또 공부도 그렇게 가리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사회적 동물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인류는요, 신인류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랬을 때 영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천손민족은 영성이 깨어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아시아의 등불이 되고 세계의 정신 중심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에 문제가 많다. 역사 교육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남남 갈등 심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대립 심각합니다. 우리는 같은 동족이면서 70년 이상 다른 체제에 살아왔어요.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입을 했고,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수입을 했습니다. 우리의 정신 철학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 철학은 홍익인간 철학입니다. 그래서 남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홍익인간 정신, 그리고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당군의 홍익인간 정신, 이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신인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국학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요. 국학은 나라 국자 배울 학자입니다. 나라의 학문을 교육하는 곳이 국학원입니다. 원래 이 국학은 나라의 교육은 나라에서 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학운동은 시민운동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학원에서 국학원 이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국학원 교육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국제 내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시고 서울경찰청 등 국세청 같은데 전국에 한 3,000곳에서 국학 강사를 했습니다. 그 우대한 박사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8년 전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선도와 관련된 거가 먼저 도설 박정배 사무총장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뭐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정도밖에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선도 문화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상당히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걸 1시간 안에 다 할지 모르겠는데 한 1분에 한 2장 정도씩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선도에 대해서 많이 이해도가 높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질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한국 선도와 근현대 국학운동. 선도와 국학 같은 말입니다. 지금 전 시간에 이렇게 어리나 아리랑 이런 거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함총장님이. 그래서 이런 선도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문화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글에 굉장히 많이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아까 어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비근한 예로 부회장님께서 태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자기 안에 태양이 있다고 이건 좀 생뚱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죠? 나라 그러잖아요. 나. 원래 나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시트의 태양신의 이름이 나예요. 그 다음에 라싸, 라다크. 아까 나마스테 말씀하셨는데 아마 나마스테 나도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도에서는 모든 사람 안에 태양과 같이 밝은 이 심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 자체를 나라고 했던 겁니다. 나 또는 나예요. 나라는 사람들이 세운 국가가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이런 한글은 우리 문화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글 전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서 해도 1시간 이상 될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선도는 사람 일자에 몇살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몇살은 자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자연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자연과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자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하늘이잖아요. 하늘과 땅. 특히 하늘 중에서도 하늘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연이 태양인 거죠. 그런 연결돼서 내 안에 있는 자연을 회복하는 그런 가르침을 선도로 했던 건데, 이 선도라는 그 글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나중에 이 역사로 내려오면서 바꾸기도 했어요, 영어가. 그래서 풍류도라고도 하고 선도라고도 말했고 선교라고도 칭했고 지금은 그걸 국학이라고도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단어에 매여있으면 안 됩니다. 단어에. 이 단어라는 단어는 자체는 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은 뜻이죠. 선도. 내 안에 자연을 회복해서 자연과 하나 되는 가르침. 그것이 선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그러면 선도라는 기록이 있는가? 삼국유사에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선도 공부한 분도 삼국사기에 있어? 삼국유사에 있는 건 아는데 삼국사기에 뭐냐면 삼국사기 권 17 동천왕 21조에 보면 평양은 원래 선인 왕검의 지리라. 평양사 본 선인 왕검 지택. 여기서 평양이라는 거는 김구식은 지금 북한의 평양을 얘기하는 거죠. 평양은 원래 선인 왕검이 살던 집이다. 이걸 사실 집이 아니라 수도였죠, 수도. 삼국사기를 김구식이가 사실 욕을 좀 많이 먹어요. 삼국사기를 유교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선인 왕검이 다스렸던 수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집이라 그렇게 폄하한 거예요. 어쨌든 김구식은 정확하게 단군 왕검이 선도 수련을 했다는 것을 이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도 수련을 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왕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선도 수련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이 의식이 높았던 사람이 왕이 됐던 거예요. 삼국유사에는 뭐 엄청 많이 많은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비류국왕 소양이 이런 말로 이끌어 나는 선인 후예로 대대로 왕이 되었다라고 해요. 선인 왕검을. 그러니까 이 비류국이라는 것은 지금 평양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송양이 나는 선인 왕검의 후대다. 그러니까 왕족의 하나였다는 거죠. 또 선인이라는 게 선인. 뭐 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삼국사기에 최치원님이 남남비 서문에 보면 국유현묘지도 왈풍류 설교지원 비상선사 나라의 지극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신령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여기서는 선도라고 안 그러고 최치원 선생은 풍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비상선사 이미 이 선사라는 거는 그 먼저의 역사라는 것이 아니고 선사라는 선도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역사책에 선사에 이미 이 풍류라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밑에는 공자의 가르침, 노자의 가르침, 부처의 가르침을 포함한 삼합지교, 이 모든 세 가지 가르침을 포함한 위대한 가르침이었다고 최치원 선생이 그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우리의 선도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다가, 공자의 가르침을 따다가, 노자의 가르침을 따다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가르침을 포함한다는 것은 여기서 공자의 유교가 나왔고, 부처의 불교가 나왔고,
노자의 도교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아주 굉장한 이게 아주 기록입니다. 그럼 최천 선생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최천 선생이 알다시피 해서는 16세, 12세 때 당나라에 가가지고 18세 때 장원급제합니다. 아버지가 너 지금으로 하면 미국에 유학 가는 거예요. 너 당나라 가가지고 장원급제 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말아요. 최천 선생의 그 기록에 보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아버지가 그런 엄명을 내리니까. 그래서 실제로 장원급제를 했어요. 근데 장원급제하면 당나라에서 신라 사람이 장원급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당나라 조정에서 이 사람을 중위 그러면 쓸까요? 안 씁니다. 예? 올라가다 중간에 한 중간쯤까지 못 올라가요. 근데 이분이 이 왕궁에 드나들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실에 가가지고 지금 나오는 성균관이나 이런 그런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책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록을 본 겁니다. 그 중국에 이게 기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 동쪽에는 선인의 나라가 신선의 나라가 산다. 공자가 그랬잖아요. 나도 저 신선의 나라 살고 싶다. 이런 역사책들을 엄청나게 본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신라가 망해가면서 이제 그걸 개혁을 하려고 그랬지만 이미 신라는 진을 해.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가야산을 가서 신선이 됐다고 하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신선들은 대부분 산에 들어가셔갖고 어느 새 돌아가셨는지 그런 기록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 씨의 모든 문중은 최천씨가 최치원이 시조입니다. 굉장히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인 하면 단군이에요. 단군들은 모두 다 이 선도수를 했던 분이에요.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단군왕검이 두 가지 금부 공인 영정이 있어요. 이것은 현정에서 공인받은 거고 이것은 대전교에서 공인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 그림 둘 중에 하나는 이 그림이 지금까지 국사책에 빠진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최근에 마지막 개정판에서 이 단군왕검의 사진이 사라졌어요. 참으로 한탄을 노리십니다. 옛날에 이 고조선에 관한 이 기록이 한 3페이지 정도, 최소 3페이지는 있었거든요. 지금 3글밖에 한 페이지도 안 남아있어요. 고조선의 역사를 계속 지우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천 선생은 선도를 풍류도라고 했는데 여기도 비밀이 있습니다. 이 풍류도는 풍류도인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자연을 못하며 사는 사람 풍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신라 시대 때 뭐예요? 이두법이에요. 이두법. 이게 풍류가 바람풍이에요. 바람풍. 그래서 이 바람풍의 바자와 이 유가 흐를류인데 저희 공부하면서 어떤 데 들은 거예요. 이 유가 옛날엔 달아날류, 물이 막 달아나니까 흘러서 달아날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와 달을 합쳐서 이게 박달이라는 뜻이에요. 박달. 박달은 밝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밝은 땅 또는 밝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과 아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밝음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그림이라서 이 풍도는 이글 자체도 풍류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이두법이다. 박달도, 배달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의 이전의 역사가 배달국이에요. 배달국은 이미 다 밝혀지는 역사입니다. 유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럼 배달국의 핵심 지역이 어딘가? 그럼 어디니까 공부 많이 하시나라? 예? 대한민국.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요동집 아닙니다. 요동. 물론 대한민국은 계속 중심 지역이었지만 지금 가장 많이 유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 요동과 요선지방이에요. 그것을 요하 문명이라고 중국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홍산 문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파보니까 홍산에만 나오는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문화가 나와. 조후구 문화, 우아량 문화, 홍림화 문화, 무슨 문화, 무슨 문화, 무슨 문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를 중국은 붙이는 거를 포기를 했어요. 워낙 많은 곳에서 유물이 나오니까 그냥 퉁 틀려서 요하 문명. 네, 거기가 배달국의 핵심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단군족은 이전의 나라, 배달국은 밝은 나라, 밝은 태양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때 왕의 이름은 누구예요? 여기 이때 왕의 이름은 환웅 또는 천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우천왕이에요. 치우천왕. 여러분 이제 우리 2월 달에 북한에서 이제 그 국민강좌 하는데 그 치우천왕에 관해서 조국 교수님 모시고 합니다. 여러분 치우천왕은 그래서 죄를 지냈던 곳이 여러분 뚝섬이에요. 뚝섬.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18대 임금이 1565년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배달국에서 그때 왕의 이름이 환웅 또는 천왕인데 이 천왕이 뭐냐면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의 마음을 인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거를 어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천황제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일본은 잘못 왜곡돼서 넘어갔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일본에는 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야. 천손은. 일본 천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얼이 없으면 얼 빠졌다 그러잖아요. 다 얼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분이 다 천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황제도가 배달국의 천황제도가 일본으로 넘어와서 천황이 됐고 중국으로 와서 황제제도가 된 겁니다. 그 천자. 그래서 이 선도는 언제 그러면 최초로 발생했는가? 이제 기록에 보면 한국 시대 때 이게 처음으로 생긴 거로 추측이 됩니다. 한국 시대 때. 그리고 한국 시대는 지금부터 약 한 7,000년, 최소 7,000년 전에 천기도인이라고 했고 한인들이 한국을 다스렸던 한인들이 남파견 한인들이 수행을 통해서 내 안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전해져 내려다가 이것을 구체화하고 체계화됐던 시대가 배달국 시대입니다. 단군조선 시대가 아니에요. 그 홍익인간 제세2와의 이 통치 이념은 단군조선 때 생긴 게 아닙니다. 삼국유사에 정확하게 남아있어요. 배달국 시대의 통치 이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삼국유사 한번 고조선편 한번 보세요. 사실 배달국 시대도 아니야. 환인이 홍익인간을 이 환웅에게 알려준 거예요. 홍익인간의 그 통치 이념은 이미 한국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삼국유사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미 이 가르침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 잘해봐야 2000년밖에 뭐 구교해봐야 한 3, 4천 년? 불교도 지금부터 2500년 전밖에 안 돼요. 유교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도교나 유교나 불교, 기독교는 모두 선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선도의 가르침이 남쪽으로 가가지고 불교가 되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도교가 되고, 서쪽으로 가가지고 기독교가 되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유교가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많이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불교나 도교나 유교, 기독교 안에 선도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 불교가 뭡니까? 불교가 발교예요, 발교. 밝은 가르침을 알려주는 거예요. 밝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태양을. 발교. 그 부처님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붓다라냐, 붓다. 붓다가 한국의 발달을 영어로 만든 게 붓다예요. 밝음을 추구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기독교에도 아주 정확하게 남아있어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부교도, 카톨릭교에도 아주 정확하게 남아있고, 뭐 도교는 당연히 남아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냐? 한국 시대에 나왔잖아. 한국 시대에 이 현도가 발생했잖아. 한도가 7,000년 전인데. 그러면 이게 이게 서양의 문화는 수메르에서 수메르 문명. 여러분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더스, 이집트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네. 그거는 이미 역사학자들이 이미 인지하고 왜냐면 수메르에서 더 오래된 유적이 나왔고 굉장히 많은 큰 유물이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수메르보다 더 오래된 문화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네? 여화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보다 2000년 최근 이상 된 문명이 그 요하 문명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가장 최초의 문명은 요하 쪽 또는 이 천산 쪽이다 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중국도 더 일본도 당연히 짧고 그래서 이거 이 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예? 이 거성문화, 고대의 이 네 가지 문화가 가장 대표적인 거성문화, 거인돌, 채도문화, 빗살문화, 세석기 문화가 처음에 어디서 비롯됐는가? 여기에서 많이 비롯됐다고 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문화가, 오래전 문화, 다 이리로 이렇게 퍼져간 것으로 밝혀지고 여기가 지금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요하문명입니다. 그리고 헬코박테리아로 인류의 이동이라고 밝힌 그 논문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 사이언스 2004년 사이언스 발표에는 황인종의 뿌리는 어디서 비롯됐는가 여기서 노란 게 가장 많아요. 여기서 비롯됐다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단지파 제가 말씀드린 단지파 어느 이름 모 목사가 단지파 이뤄내갖고 무슨 요셉의 무슨 아들 뭐의 그 후손이 단군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단군이 황인종이 여기서 일을 갔다 이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황인종의 뿌리는 여기서 죄송합니다. 황인종의 뿌리는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이 노란 게 젊은이 점점 짙어지는 게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노란이 여기서 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월이 근처에 소월에서 나온 거 벽시 15,000년 된 벽시 이것도 지금 상당히 학자들이 아주 멘붕에 빠진 거예요. 멘붕에 이게 무슨 7,000년 8,000년도 아니고 15,000년 된 벽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그 전에는 가장 오래된 벽시가 6,000년 7,000년밖에 안 돼. 그게 중국인가 어디서 발견됐는데 그거 땀을 대는 벽시가 충주 소구리에서 발견됐어요. 이거 오래됐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걸 정의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6,000년 전, 7,000년 전에 딱 15,000원으로 뛰어. 근데 이해를 못했게 무슨 여기서 최초로 농사가 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사님 말씀드렸지만 그 한반도는 물론 요하 문명이 계속 가장 오래됐지만 한반도는 거기에 다 함께 같이 사람이 있었다는 걸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한반도가 동떨어졌던 게 아니고 고인돌을 말 나왔으니까 8,000년 전에 경남 창녕군에 발견된 배가 나온 거죠. 이 학자들이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8,000년 전에 어떻게 어떻게 돼? 8,000년 전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고조선이 지금부터 4,357년 전이에요. 약 5,000년 전에 고조선 시대 어느 부에서 어느 지역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조선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뭐예요?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아까 말씀드린 고인돌 전 세계 7만 개가 있는데 약 4만 5천 개, 5만 개가 어디 있냐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있어요. 한반도에는 어디가 가장 많냐면 전라남북도에 가장 많아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이게 화순 고창 지역에 이 그냥 이 야산 전부가 전부 다 그냥 고인돌이야. 그럼 왜 이렇게 많아요? 거기 사람이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경상남도도 있고 물론 경기도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향이나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고인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요하문명인데 요하문명이지만 여기와 함께 다 이게 계속 문명이 부과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도가 빠르시니까 빨리 해도 되겠죠? 네. 좀 많이 이제 여기서 지식을 획득해 가시면 여러분 혹시 다른 데서 강의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홍산 문명에서 나오는 옥기들이에요. 옥기. 이거 왜
돌로 쇠로 안 만들고 옥기로 만들었냐? 이 당시에는 아직 천리 문명이 발달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옥기 자체는 순수함,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옥기로 이런 많은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예?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옥웅룡이라고 해요. 또는 옥저룡. 머리는 고음 또는 돼지고 이 몸이 용이야. 근데 중국에는 고음의 문화가 없어요. 고음은 우리나라는 상문유사 있잖아요. 뭐 고음이 숲과 나무를 먹고 어쩌고 이건 정확하게 배달해 보실 때 그럼 왜 머리는 고음이고 왜 몸은 용인가? 그럼 퀴즈하나 할게요. 왜 이거를 갖다가 이런 그 신선한 이 주술사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고 있었어요. 지금 한번 보여주시나 왜 그랬을까요? 고음이 용이 됐다는 뜻입니다. 나는 수행을 통해서 고음이 용이 된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게 중국 박물관에 대표돼요. 이 오궁룡을, 옥저룡을 신녀가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새잖아요, 새. 새는 뭐예요? 높이 날잖아요. 네? 우린 천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이 하늘을 뭘로 표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새가 높이 나니까 새도 하늘이에요. 그럼 왜 새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새 비슷하잖아요? 새나 해나 동일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박씨 있어요 박씨? 예, 박씨. 예, 저 시조가 누구죠? 박혁거사가 어디서 나죠? 안에서 난단 말이에요. 왜 안에서 났다고 그렇게 신화화 시켰을까? 십지도 알려나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안에서 나왔다 그러냐? 여러분 새가 하늘이잖아요. 새가 하늘인데 새가 난 알도 하늘이야. 새는 하늘 저기 토공에 있는 하늘이고 이 알은 땅에 있는 하늘이에요. 땅에 있는 하늘에서 나왔으니까 이거예요. 천자야. 이게 왕자예요. 그리고 김씨는 물론 여러 가지 파로 나눴지만 최고의 이 시조는 김수로왕이요. 김수로왕의 여러분 김수로왕의 탄생 시험 나와서 어떻게 나온지 하늘에서 황금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열어보니까 6개의 알이 있더라. 아까 알이 뭐라 그랬어요? 땅에 떨어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왔으니까 이 양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 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씨가 한 분도 안 계셔? 생각합니다. 이씨는 모르는데 이씨 아니었어요. 이씨가 아주 의미가 안 쓰니까. 자, 왜 이씨가 그럼 이씨가 천손인가? 아까 우리 조상들은 비유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해도 하늘이요, 해를 다루는 사람도 하늘이고, 새도 하늘이고, 알도 하늘이야. 그런데 나무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나무도 하늘이에요, 나무도. 그 대표적인 그것이 신단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마이단 청송단에 가면 나무 하나 있잖아요. 그 나무를 통해서 신의 기운이 내려온다는 메시지가. 그럼 이 씨가 나무 목자의 밑에 아들 자자잖아요. 나무의 아들이야. 그럼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씨나 김 씨나 박 씨나 모두 천손이라는 거예요. 천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그 성을 가진 것도 다 여기서 다 편도 나가는 거예요. 다 우리 천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한적에서는 이게 뭐냐면 왜 소화소 웅룡이 있었냐면 이게 이름이 뭐냐면 이 지역의 이름이에요. 소화에서 발견된 거는 소화소 문화, 하가점에서 발견된 것은 하가점 문화, 조북에서 발견된 것은 조북 문화. 이게 뭐야? 최소한을 말 7,000년.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포기해버리고 이제 다 뭉뚱이 요한문이잖아요. 왜? 배달구 시대만 1565년이니까 얼마나 많은 요리 나왔겠어요. 그 당군조선에서도 거기 있었고, 한국서도 있었고,
몇천 년, 수천 년 동안 저걸 이뤘으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홍상 문화는 단군 조선 문화가 어디냐면 요쯤 있고 요죠. 요건 단군 조선 시대. 왜냐면 그래서 거기서 계속 우리 조상들이 살았으니까 이게 겹겹이 침이 쌓인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문화마다 각자 달라, 그 시기가. 그래서 이런 문화. 근데 1984년 10월 30일 날 거기서 여신상이 발견돼요. 여신상이. 아주 세계가 굉장히 놀랐죠. 중국에서 여신상, 전신상이 발견된 건 이게 처음이에요. 중국에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의기소침했죠. 이집트에는 여신상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우리 여신상 하나 안 나와?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것만 딱 봐도 이거는 중국 문화가 아닙니다. 이거 혹시 스님 아니야? 스님? 아니에요. 이거는 부처님보다 3,000년 전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있어요? 이건 이건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반가부좌와 하고 있고, 이 손이 단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자세지. 근데 불교에서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가 2,000년, 3,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선도 문화에서는 아까 우리 박정희 총장님도 잠깐 같이 했지만 이 수행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는 문화. 이것이 이제 배달부 시대에 우리의 조상들의 수행 자세였던 겁니다. 자, 이거 아까 말이야. 어디가 직접 가서 봤는데 그 여신이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고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여신이 몸에 달고 있는 게 이게 오공룡이에요. 근데 이거 왜 그럼 이걸 아까 이렇게 목에 달고 있느냐? 에? 아까 말씀대로 나는 구음에서 수행을 통해서 용으로 깨어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남신당도 있어요. 남신당도 발견했어요. 남신상을 발견했는데 남신상이 뭐 하고 있어요? 머리, 얼굴에, 몸에 단전에 손에 닿고 그 다음에 입이 뭐예요? 이런 표현이야. 이걸 음성 내공술을 해.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반야 발달인데 우리 선도도 이게 선도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소리, 또는 똑같은 어떤 것을 계속 이렇게 주술을 하는 주력술을, 요새 선도술, 국가로서는 이런 주력술을 하는데 주술 수련을 통해서 영점을 회복하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다 보면 이 뇌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영점으로 되는 것을 그걸 주력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력술하고 하고 있는 모습. 중국 학자들이 근데 이걸 도저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무술인지. 그래서 그 중국 학자들이 억지로 해석했는데 거기는 변홍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비가 안 올 때 비 오는 기도문을 외고 있었다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행하는 거예요. 왜? 머리에 백혈이 있단 말이에요. 백혈 뻥 뚫어놨어. 저는 백혈 실제 봤어요.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 머리에 뻥 뚫어져 있어. 이 백혈이 뭐예요? 아까 우리 박정배 사무총장 하늘의 기운이 어디로 들어와요? 백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백혈.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발견된 게 있는데 이 남신상에 귀가 뚫려져 있어요. 귀걸이가. 그 중국 학자들이 도대체 아니 왜 남신상에 귀걸이가 있을까? 여러분 그 신라에서 나오는 그 신라 시대 때 그 이런 이런 사극이나 이런데 이 귀걸이 하고 있잖아요. 귀걸이. 그리고 귀걸이가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신라의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이 귀걸이는 천음을 듣고자 하는 하늘에 들리진 않으나 천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영혼에서 이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잖아, 메시지. 네? 그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무슨 하늘에서 뭐 십계명이 내려오고 쳤더니 그게 다 메시지라는 메시지. 불교에서도 그러고 선도에서도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영점을 회복해서 손과 체가 활성화되면 보이지 않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빛이 보이고 그런 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남신상에
귀에 귀걸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학자들은 이거를 전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뭐 하늘에 비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왜 귀걸이를 할까? 이거는 그게 하늘에 비가 오기 비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이제 박정희 선생님이 잠깐 언급해달라 그랬는데, 이 시리즈파 단지파, 이건 제가 보기엔 아주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 한민족은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이게 뭐 나훈몽 목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노아의 아들 황인종의 조상인 셈의 구대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5번째 아들이 이름이 단이래요. 그 단이 이쪽으로 와갖고 단군이 됐대. 손하고 털려. 단군의 단은 성이 아니에요. 미친놈이야 그런 거. 네? 미친놈이라고 네. 미친놈. 단군의 단은 성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그냥 보통명사예요. 단군이 박달나무 단자예요. 박달은 배달이야. 밝게 깨달은 임금을 한자로 단군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게 성이 아니니까. 이게 미친 사람이라고 이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단지파는 아주 근거도 없고. 그래서 황인종이 이렇게 건너갔다 그러는데, 여기서 황인종의 시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헬리코박터 균에서 사이언스지에 나왔잖아요. 황인종의 최초의 뿌리가 어디서 비롯된가? 여기서 비롯돼서 나왔어요. 헬리코박터 균. 여기서 요한지방, 요 한반도 지방에서 최초로 황인종이 탄생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에서 이스라엘 단지파가 이쪽으로 강국이 됐다.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한국이 지금부터 한 7,000년 전이죠. 그래서 12 강국이 있었어요. 시대하고. 이는 여기서 수미리국만 한번 보겠습니다. 수미리국, 이 한국 시대 때 12개 나라가 문명을 구가하면서 전부 그 당시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문명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이것이 이집트 문명의 뿌리가 되고, 수메르 문명의 뿌리가 되고, 황하 문명의 뿌리가 됐던 거예요. 네. 여기서 수메르 문명을 한번 보겠다. 수메르 문명은 이집트 문명, 이스라엘 당시 거기 아람 문명의 뿌리. 왜냐면 그것이 이 유물로 밝혀진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 비옥한 초동들, 이게 초동들을 못 써요.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여기가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라는 것이고, 여기가 요쯤이에요. 여기가 왜 이렇게 비옥한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강은 많은 그 퇴적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이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이집트 문명, 4대 문명보다 최소한 1000년 이상 된 이 유물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요새 이라크 전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파괴됐대요. 와, 참 안타까워요. 최소한 지금부터 한 5,000년, 6,000년 전에 문명인데, 세계 최초로의 문화예요. 근데 이것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오래된 요하 문명이 지금 나왔다는 거죠. 이게 수메르의 3D 복원돼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지금부터 뭐 한 6,000년, 7,000년, 9,000년 전에 그 수메르의 도시입니다, 도시. 근데 왜 제가 수메르를 말씀드리냐? 이 수메르가 우리 직계 조상이 세운 문명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수메르 언어가 우리 언어와 똑같은 거예요. 자, 하늘이라 그러고, 길을 길이라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아비를 아비라 그러고, 님을 님이라 그러고, 이렇게 똑같은 한국어와 똑같은 글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수메르어는 교차거다. 교차거라는 거는 한국어를 교차거다. 교차거는 맨 앞에 이 어근은 안 바뀌지 않고, 이제 어미만 바뀌는 거예요. 나는 간다, 가라, 갈게, 이 가자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수메르어가 그런 교차거. 근데 교차거라고 해서 뭐 한국어가 똑같다고 그러지만 여러 상황으로 봐서 수메르는 우리 문화와 아주 우리 조상의 직계 조상이 세운 문화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유럽에도 제야학자들이 있어요. 아주 공부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과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되는 씨름하는 총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봐요. 이게 뭐예요? 삿발이야, 삿발. 전 세계에서 삿발을 가지고 씨름은요, 저기 몽골에도 해요. 몽골에서도 해, 씨름을. 근데 삿발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삿발을 가지고 이런 씨름을 하는 민족은 지금 유일하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뭐 수메르였어요. 이거 봐요. 이거 고구려 시대 때 삿발. 그래서
수메르는 우리의 조상들이 12항국 중에 수미리국이라고 있는데 그 수미리국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메르는 상투도 있다. 상투. 이런 것이 발견되고 있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잠깐 말씀드려요. 이스라엘의 그에게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을 가르쳐줬다는 알려줬다는 분이 여호와라고 좀 나와 있어요. 여호와 또는 그걸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이게 중국의 투르판의 아스타나 부분에 나와 있는 여호와 복희의 이 모양이에요. 이 뱀을 서로 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사실 지금 배달국 시대 5대 태의 천왕의 막내딸이에요. 막내딸. 이게 너무 똑똑하니까 태의 천왕의 아들은 왕을 시키고 그 막내 아들 복희와 막내딸은 야 너 다른 데 가서 좀 봐서 네가 정투해라 다 다스려라. 그래서 이게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의 조상이 되는데 이 여호와 복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투르판 아스타나 부분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가 이집트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알려줬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복희가 무엇을 발견했는가를 아시나요? 네? 무엇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태그. 68개를 발명했고, 태그를 발명. 그래서 이 중국에는 산동지방에 이 태오 복희 사당이 있어요. 뭐야? 앞에 태극을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 태극기도 중국의 문화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태오 복희는 배달국 시대 태의 천왕의 막내 아들이에요. 이분이 태극의 문화를 최초로 알려주신 분입니다. 태극과 팔개를 통해서 우주의 운행 질서와 운행 원리를 설명하러 했던 분이 태오 복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왜 선교에서 나왔는가?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있어요. 옛날에 환부라 그래가지고 환부는 뭐냐면 고조선 시대에 단군의 명을 받아가지고 전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왕이 잘 다스리나 안 다스리나 하던 암명사를 환부라 그랬다. 환부. 이게 환이 있잖아. 이게 환자가 큰 물고기 환자예요. 큰 물고기 환자. 그러면 큰 물고기를 환부를 단군 조선의 암명사라 그랬는가? 여러분 물고기는요 죽을 때까지 눈을 안 감아요. 항상 눈을 뜨고 있어. 그래서 항상 그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 진리의 상징을 물고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김수로 왕의 그런 저쪽도 뭐 물고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물고기. 자, 수메르 조화상에도 물고기라 사람 모양을 한 물고기.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추기경들이 쓰고 있는 모자가 위에서 오면 꼭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조선 시대의 환부의 문화의 흔적이에요. 단군 시대에 단군의 명을 받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왕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감시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거 뭐 유명한 거잖아요. 바티칸 공화국에 이게 여러분 이거 있잖아. 솔방울. 이게 솔방울. 이게 솔방울이 손과체예요. 깨달음과 손과체는 굉장히 간격이 깊습니다. 손과체. 자, 수모레는 또 수메르어로 이게 우물이래요. 그리고 수메르어로 좋은 날이 자날이래. 자날이라 좋은 날이라 똑같잖아요. 이런 글들이 똑같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고려 때까지 사실 굉장히 많이 전해져 내려와요. 근데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완전히 선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완전히 이 민중의 그냥 간신히 남아있는데 그게 무속으로 다 이렇게 밖에 전해지지 않아요. 왜? 유교를 제외한 모든 문화는 사문난적이라는 거예요. 사문난적. 공공의 적이다. 유학을 제외한 유학 공부를 제외한 다른 공부들은 전부 공공의 적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세 왕이 세조, 예종, 영종, 성종 이 사람이 수서령을 내잖아요. 수서령. 이런 책들은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 달 내, 서울에 있는 사람은 한 달 내에 마치고 지방에 있는 사람은 두 달 내에 마치라 그랬잖아요. 이건 조선왕조 실력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바치지 않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참형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게 다 무슨 주남일사기, 고도선기, 대변선 이런 아주 우리 옛 기록들을 남겨놓은 책들인데 그런 책들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유교가 처음에는 잘 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동방예의지구라 했고 유교를 잘 발달시켰는데 나중에 이게 당파 싸움으로 번지는 바람에 유교가 완전히 그래서 마지막에 당파 싸움으로 해가 뜨고 당파 싸움으로 해가 지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당파가 노론입니다. 그래서 이 당파 싸움으로 조선이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노론의 핵심 인물이 이완이에요.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 임진왜란한테도 이 황금기과 김선일이 야 너 손조가 그래 전쟁 준비 하나 가봐라 그랬더니 이 둘 다 전쟁 준비한 거 알고 있었어요. 후이승일이 와가지고는 이 김선일이가 전쟁 안 난다. 왜? 얘가 소론인가? 소론파에서는 전쟁 안 난 거로 전쟁 안 나는 거로 당문을 정한 거예요. 그럼 전혀 준비를 안 했잖아요. 준비를 안 한 바람에 누구만 고생해요? 백성들만 뒤지게 고생해요. 여러분 전쟁 준비했다면 임진왜란한테 그렇게 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배를 타고 육지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뒤지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 해양만 잘 지키면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전혀 준비를 안 하니까 다행히 이순신이라는 영웅 불세출 덕분에 이렇게 했지만 또 내리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이 매국노 이완용, 데라우지 마사타케, 이 손병준이에요. 이 두 사람이 나라를 먼저 팔아먹으려고 내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완용이 판정승했어요. 나한테 팔아, 데라우지 마사타케하고 이게 노름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완용이 직접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얘를 만나러 갔던 게 형수 국치에 얘는 이인직이에요. 자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 나이 드신 분이었다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교과서에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 이인직의 혈입니다. 근데 이 이인직이 천하의 매국노라는 거는 매국노라고 가르쳐준 선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이 혈운의 내용 자체가 일본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 읽어보지 않았죠?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죠. 여러분 여기서는 을사조약이 체결됐고 중명전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서울에 다 사건도 있어요. 저는 몇 번인가 가봤는데 여기는 경술 구체는 남산 충간부예요. 그때 요 건물만 없어지고 그대로 남았어요. 경술 구체가 체결된 거. 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이완용과 데라우지 마사타케가 최종으로 딱 도장을 찍고 나라를 팔아넘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선도문화는 전부 다 사라지고 개인들 이상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으킨 분이 홍암 나철 선생님. 홍암 나철 선생 한번 보겠습니다. 홍암 나철 선생은 전남 보성군에서 태어났어요. 그다음에 이분이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갖고 장원급제했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5등으로 급제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성이 좋아서 고종의 장원급제한 다음에 고종의 비서로 일하다가 고종이 너무 좋아하니까 한 2년 정도 하고 내려가 버려요. 왜? 나라가 이미 망해가는 시기였으니까. 그다음 입상 수도하고 이제 나라를 왜 나라가 망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을사오전 1905년에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친구들한테 야 너 돈 다 내. 이 자식 다 때려 죽여야 되겠어. 그래갖고 친구들을 거의 겁박해갖고 권총 30발을 사. 30권을 권총을. 그래갖고 이 을사오적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다 죽여라. 근데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다 실패했어요. 왜? 이 홍암나철 선생의 친구들은 다 문인들이야. 문인들. 총을 한 번도 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잡혀갔는데 나중에 내가 다 한 짓이다. 내가 다른 사람 다 풀어주라 그래갖고 사형을 언도받지만 고종이 그걸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엉뚱한 분이에요. 이분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 천황을 만나려고 그래요. 왜? 일본 니네는 왜 우리를 식민지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냐. 그래서 일본 천황가 앞에서 일본 천황가 단식 투쟁하고 이게 다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박사논문 쓸 때 다 이렇게 봤는데 자,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이 수염이 허옇게 이런 어르신들처럼 수염이 허연 분이 여관으로 찾아와가지고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네? 너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갖고 너 이제 이 단군 이 활동을 해라. 근데 이 양반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나 그래서 자꾸 따라와서 귀찮으니까 여관을 옮기래요. 여관을 옮기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알고 쫓아와. 그래갖고 엄한 얼굴로 내가 우리나라 망한 게 무슨 이유인지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 너 정신 차려라. 그리고 3일 신고하고 이런 신사기를 줍니다. 그리고 억지로 앉혀가지고 이 영계를 주는 거야. 법을 준다는 거죠. 법을 줘갖고 이렇게 거기서 정은모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서 법을 받는데 그때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요. 그 법을 주는 순간 호암나찰의 온 전신이 두루루루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뭐냐면 줄탁동시라 선도에서는 내 안에 입고 입어서 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할 때 밖에서 어떤가 이 충격을 주는 거예요. 줄탁동시라는 것은 이 어미새가 병아리가 깰라 그럴 때 톡 던지는 거예요. 그 줄탁동시라지. 네? 그래서 이게 하늘의 기운을 천기를 쫙 하는 거죠. 그 순간에 갑자기 그냥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구나 단군 대왕조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이게 막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 터져. 이 순간부터 이 호암나철 선생은 전혀 유학자에서 완전히 지금 선도 수행자로 살바꿈 합니다. 그 순간부터 유학에 대한 육자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섭고 아주 대단한 거예요. 자, 이것이 그분을 만나기 전에 얼굴이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찍은 기념사진이에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온화하고 뭔가 처연한 듯한. 그래서 바로 돌아와가지고 한 달 만에 단군교를 중강합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지면 그분이, 그 주일백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아까 어제 말씀드린 환부의 역할을 한 거예요, 환부를. 백봉신사라는 사람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건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너 홍암나철을 가서 깨우쳐라. 근데 홍암나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분들은 아마 영적으로도 알았을 겁니다. 이분이 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이 백산 종독사예요. 백봉신사가 수행하던 곳입니다. 종독사고 여기에 그 비밀단체 선도 수행을 했던 일제 몰래 여기다 1910년대니까 일제 몰래 선도 수행을 했던 비밀단체가 홍암나철을 깨우쳐준 거예요. 네? 그래서 단군교를 합니다. 그래서 1909년에 1월 15일 날 여기 현대 빌딩인데서 최초로 이 천재를 지내고 지금은 국학원 개원이 2004년 됐고 국학원을 거쳐간 분들이 국학원을 이 교육받은 분들이 한 600만 명 됩니다. 제2의 국학운동이 가열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많이 합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예, 1만 년의 역사를 1시간 동안 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 가슴이 좀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 우대한 박사님한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